오! 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저는 지금 마하기리 산후루 풀빌라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어요. 발리를 찾으시는 많은 여행객분들이 이렇게 풀빌라에서 머물고 싶어 하시죠. 특히나 이제 신혼여행객들이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발리의 풀빌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썰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발리 관련해가지고 여행사에서 일할 때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으니까 풀빌라, 리조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썰 풀어보도록 하죠. 같이 가실까요? 렛츠고! 제가 발리 첫 번째 영상을 촬영했을 때 이론편으로 10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고급 리조트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발리의 풀빌라들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이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푸켓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태국 아니면 필리핀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풀빌라들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물론 이제 가격대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런 마하기리 산후루 같이 최저가 라인의 풀빌라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비슷한 가격대 풀빌라들끼리 비교를 한다면은 발리의 풀빌라가 조금 더 좋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거기에는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리의 풀빌라들은 일단 크죠.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도 투베드룸 풀빌라긴 합니다. 지금 이제 방 하나를 잠그긴 했지만 투베드룸 풀빌라인데 수영장의 크기도 워낙에 넓고 이게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마하기리 산후루가 발리에서 지낼 수 있는 풀빌라 라인들 중에서는 최저가라는 걸 고려한다면은 정말 저렴하게 좋은 풀빌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 고급스러운 풀빌라로 가신다면 더 좋은 풀빌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넓은 풀빌라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수영장을 가진 풀빌라가 될지는 이제 리조트마다 풀빌라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돈을 그만큼 퀄리티 있는 풀빌라를 묵을 수 있다는 거고 만약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발리에 있는 풀빌라들이 아무래도 좀 더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이런 지역에 있는 풀빌라들보다는 퀄리티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나라에 있는 풀빌라들을 실제로 인스펙션을 다녀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었습니다. 간단히 중간중간에 제가 자료 화면으로 예전에 다녀왔었던 풀빌라들의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이후에도 좀 몇 번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편에서 보여드렸던 이 마하기리 산후루 또한 가성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풀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풀빌라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저렴이 라인이니까 좀 더 좋은 풀빌라들도 보고 싶으실 것 같잖아요. 리조트들이라든지 풀빌라들 한번 자료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2017년도에 갔다 왔었던 리조트들과 그 풀빌라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몇 군데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리조트는 힐튼 발리 리조트입니다. 누사두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누사두아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런 말을 했었죠. 굉장히 럭셔리한 리조트가 많이 모여 있다. 힐튼도 다들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힐튼 발리 리조트 또한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로 이제 누사두아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값 그대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분위기를 잘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힐튼 발리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 안에 리조트동이 따로 있고 풀빌라동이 따로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객실이 바로 풀빌라 객실입니다. 풀빌라랄 게 대단할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풀은 이제 수영장이란 뜻이고 빌라는 집이란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풀 딸린 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단독체에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수영장이 갖춰져 있죠. 이런 곳을 바로 풀빌라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힐튼 발리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굉장히 규모가 크죠.
여기는 아난타라 울루와토라는 리조트입니다. 제가 아마 2017년도에 갔었던 리조트들 중에서는 가장 럭셔리한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바로 앞에 이제 그 울루와토 바다를 볼 수가 있는데, 울루와토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멋진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수영장이라든지 방향을 다 그 햇빛 쪽으로, 이제 해가 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객실이 가장 카테고리가 높은 객실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탁 트인 그 흔히 말씀드리는 그 인피니티 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객실이에요. 지금 보시는 수영장이 개인 풀장입니다. 요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 리조트가 많이 없죠. 아난타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안 유명하지 해외에서는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 객실 자체도 굉장히 넓고 앞쪽으로 이제 오션뷰가 툭 트여서 보이는 게 특징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좀 더 휴양에도 목적을 두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시내 나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멀지 않은 리조트, 만디라는 리조트도 한번 들려봤었는데요. 여기는 시내와도 가까우면서 동시에 해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다와 시내를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앞에 보셨던 그 리조트들보다는 풀빌라의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풀빌라 가시면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럭셔리하고 거대한 욕실. 와, 전 이것만 해도 뻑가는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간단하게 2017년도에 다녀왔던 발리의 리조트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한 리조트는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리조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영상에 담아보긴 했어요. 보셨다시피 발리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넓죠. 그리고 더불어서 좀 풀빌라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프라이빗들을 다 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허니문에는 정말 적합한 그런 리조트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발리에서 풀빌라를 고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어떤 걸 고려하면서 골라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총 3가지 정도 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제 발리 풀빌라의 위치예요. 이건 이제 비단 발리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리 같은 경우에는 땅덩이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풀빌라들의 위치가 여기저기 많이 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럭셔리한 풀빌라들이 많이 모여있는 누사두아 단지라든지, 아니면 클리프 뷰, 절벽뷰를 볼 수 있는 멋진 경치를 가진 울루와토 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시내 쪽에 위치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미냑이라든지 꾸따 쪽에 위치하고 있는 리조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죠. 저번에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리조트들 또한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언급한 이런 리조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꽤 멀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메인 시내라고 불리우는 스미냑이나 꾸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붓 같은 경우에는 편도로 차량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까지 걸리는 곳에 리조트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나마 가까운 사누르라든지 울루와토 같은 경우에도 차 막히면 1시간 반 정도, 차가 안 막히더라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편도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누사두아 같은 경우에는 누사두아 근처에 이제 말리 컬렉션이라고 하는 작은 쇼핑센터가 있기 때문에 쇼핑이라든지 뭔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만, 울루와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울루와토에서 뭔가 쇼핑을 한다거나 뭘 구매를 할 때 적어도 최소한의 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붓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붓은 이제 가운데 우붓 시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조트들이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참고로 제가 머물렀었던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도 우붓 시내에서 가까운 축에 속합니다만, 그래도 시내까지 걸어서 약 1km 정도, 편도 1km 정도를 이동을 했어야만 했었죠. 베스트 웨스턴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우붓의 리조트들, 뭐 예를 들어서 까이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스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시즌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브랜드가 있는 그 럭셔리한 리조트들을 가시기 위해서라면은 또 우붓에서 시내와의 거리를 좀 포기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우붓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까지는 최소 20분, 최대 1시간 정도의 차량 이동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리조트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이제 리조트를 선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내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식당에서 식사도 하면서 분위기 좀 취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울루와토라든지 아니면 우붓에 있는 리조트를 잡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여행 성향에 따라서 그 리조트의 위치를 잘 봐가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까?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뭐 나는 럭셔리한 리조트에서 호캉스나 즐기면서 발리에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위치적인 부분이 크게 염두가 안 되시긴 하겠지만 나의 투어 스타일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는지에 따라서 리조트의 위치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동부 투어, 예를 들어서 램프양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삐르테 강가이 같은 데 간다고 싶었을 때 뭐 울루와토 같은 경우에 뭐 투숙을 하신다고 하면은 거리가 꽤 되니까 그 부분도 무시는 못 하겠죠. 두 번째는 객실의 오션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발리 같은 경우에는 풀빌라 자체, 그러니까 리조트에서가 아닌 풀빌라 자체에서 오션뷰가 나오는 객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해변이라든지 절벽 쪽에 리조트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에서 바다가 보이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흔히 알릴라 울루와토라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 울루와토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클리프에서 보는 이제 아름다운 바다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리조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방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 또한 바다가 가까이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인피니티 풀처럼 가까이서 보이는 그런 뷰가 아니고 살짝 멀리 떨어진 혹은 나무들로 가려진 그런 뷰들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오션뷰를 위해서 풀빌라를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다소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할 거예요. 물론 탁 트인 오션뷰가 나오는 객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고가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반얀트리, 예를 들어 반얀트리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객실에 따라서 똑같이 객실인데 객실의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션뷰가 잘 보이는 방이냐, 좀 덜 잘 보이는 방이냐, 안 보이는 방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케이스도 있죠. 아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야나도 오션뷰가 어느 정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객실의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죠. 흔히 뭐 얘기하는 물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캠핑스키 같은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오션뷰가 충분히 나오는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션뷰가 바다와 객실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저기 바다가 있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탁 트인 오션뷰, 말끔한 오션뷰를 생각한다면 다소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션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거나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탁 트인 오션뷰가 아니어도 괜찮다 싶으시면은 발리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마하기리 산으로 같은 경우에도 객실이 굉장히 넓고 크고 프라이빗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죠. 발리는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보장이 잘 되는 객실들이 많은데요. 하나의 단독체 형태로 되어 있는 풀빌라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실 따로, 거실 따로, 정원 따로, 수영장 따로, 한마디로 평수가 막 30평부터 100평까지 굉장히 넓은 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태국이랑 많이 비교가 되죠. 태국에도 풀빌라가 넓은 곳이 분명히 많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태국의 풀빌라들은 이제 원룸 형태, 큰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수영장 딸려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객실의 규모나 크기 아니면 퀄리티 부분에서는 이제 발리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런 방들 자체가 이제 하나의 담처럼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프라이빗 보장이 완벽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신혼여행을 많이 오시게 되면 다른 커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커플들 좀 안 봤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만의 시간도 좀 가지고 싶고 특히 허니문이면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이 내 방 보는 거 분명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션뷰가 너무 잘 나오는 방, 탁 트인 오션뷰 아니면 인피니티 풀을 가지고 있는 방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보장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보통 오션뷰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수영장 앞쪽으로 이제 나무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탁 튀어가지고 절벽처럼 딱 깎아져 내리듯이 이제 객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반대편 방향에서 우리 객실을 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딱 트여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탁 트여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보장과 오션뷰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 척도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발리의 풀빌라들은 프라이빗 보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션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실에서 우리 방이 안 보이는 정도 수준까지 막아놓은 상태에서 오션뷰를 좀 튀어놓기 때문에 실제로 방에 들어갔을 때 오션뷰가 잘 나온다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혼여행으로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탁 트인 오션뷰도 좋긴 하겠지만 우리만의 고유의 공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발리의 풀빌라들이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하는 거죠. 오션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발리 풀빌라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 아늑함을 선사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나 이제 객실 타입이에요. 객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나 아니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웨딩 박람회에서 이제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듣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예약을 하시게 되면은 뭐 A라는 리조트의 원베드 풀빌라로 예약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여행사에서는 프로모션을 받아왔기 때문에 A 리조트의 뭐 원베드 풀빌라 같은 금액으로 3베드 풀빌라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릴 겁니다. 3베드는 이제 6인용 객실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거실도 훨씬 넓고 수영장도 훨씬 넓고 넓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프로모션을 이야기하는 여행사들이 참 많죠. 물론 그 말에 거짓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가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객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수영장과 정원, 그리고 거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하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객실 같은 경우에 이제 2베드룸 풀빌라 혹은 3베드룸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2개 혹은 3개씩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그 방들을 모두 쓸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2명, 그러니까 2인 기준으로 와가지고 룸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이제 2베드룸 풀빌라라든지 3베드룸 풀빌라를 묵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룸을 잠급니다. 예를 들어서 침실이 총 3개라고 가정하면은 작은 침실들 2개를 잠그고 큰 침실 하나만 딱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3베드 풀빌라에 왔다고 하더라도 침대는 단 1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프로모션이 적용된 건 아니지만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마하기리 산으로 또한 룸 업그레이드를 받아가지고 제가 원베드 풀빌라를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2베드 풀빌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룸 하나를 지금 잠근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거실과 침실 하나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2베드룸 풀빌라 2방이 모두 열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조트에서 뭘 조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쓴다고 리조트에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잠궈놓고 잠궈놓은 방은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저희 여행사의 손님 중에서도 3베드 풀빌라로 업그레이드해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가 잠겨 있어가지고 오히려 컴플레인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설명까지 박람회 때나 아니면 여행사에서 이어주면 좋은데, 박람회라는 거의 특성상 시간도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그 룸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원베드 풀빌라를 지금 예약을 할 건데 3베드 풀빌라 같은 걸로 이제 큰 방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싶으면은 일부 객실은 잠글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하시면서 이제 방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담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리조트는 발리에서 뭐 단연 물리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고급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비주얼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물리아는 객실 내에 있는 다양한 기자재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 쓰죠. 그렇다 보니까 뭐 풀빌라의 크기 이런 거 둘째치고서라도 내가 굉장히 럭셔리한 곳에 묵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뭐 식스센스 같이 오거닉 스타일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그런 리조트들도 꽤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새로 지은 캠핑스키 이런 데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리조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데, 이런 리조트들은 좀 고가니까 가격대가 높은 걸 생각하시면서 고르시면 어떠실까 싶고요. 지금까지 제가 발리의 풀빌라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썰을 좀 풀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발리에서 풀빌라를 고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발리에서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영상은 한 2편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